자, 고지 의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뭘 통지해줘야 된다, 알려줘야 된다.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보험법, 보험계약상 의무인데요. 보험계약법상 의무인데, 자, 영국 해상보험법은 해상보험계약이 최대 선의계약, Contract of the Utmost Good Faith. 보통 뭐 Good Faith란 말을 쓰는데 Utmost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 해상 운송이라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이게 계약 체결 시에 체결에도 임하고 그 계약 관계가 기본적으로 이 최대 선의라는 계를 비해서 지배됐다라는 것입니다. 이른바 신의 성실 의무는 보험계약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계약에서 요구되는 의무이지만 우리 사법상 우리가 이걸 제왕적 성격의 의무, 제왕조항이라고 부르죠.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위험의 발생이라는 우연적 사실에 기초해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는 사행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대 선의성을 특히 요구한 것이다. 신의성실 의무를 대폭 강조한 그런 것입니다. 이 신의성실 원칙은 그러니까 공법 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응하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그리고 자신의 권리 의무에 관해서 신화 성실을 가지고 해야 된다. 공법에서는 법치주의, 사법에서는 신뢰관계,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 신의성실 원칙이 되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의 최대 선의계약상은 구체적으로 고지 의무에서 나타나는데 피보험자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이때 피보험자는 통상적인 거래 과정에서 알고 있어야 하는 사항은 알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간주된다는 건 법에 의해서 그대로 의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증에 의해서 이거 번복할 수가 없어요. 피보험자가 고지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은 보험료를 산정하고 위험의 인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중한 보험자, prudent insurance. 우리가 언제가 reasonable bystander 뭐 이런 말 했죠. 사법에 있어서는 이 중립적 bystander라는 거는 뭐 옆에 있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죠. 합리적으로긴 사람, 이해관계 없는 제3자 입장에서 이걸 모든 법적 기준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험계약에서는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prudent insurance. 신중한 보험자라면 어떨 것인가. 이 기준으로 그 문제되는 법을 해석하고 어떤 법을 적용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신중한 보험자라면 당연히 보험계약상 통지를 해줘야 되겠다. 라고 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이 고지 의무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보험계약이 보험중개인이나 피보험자의 다른 대리인에 의하여 체결된 경우에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이들도 고지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때 보험중개인이나 피보험자의 다른 대리인은 피보험자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자기가 알고 있거나 알고 있어야 하는 모든 중요한 사항도 고지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보험자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이러한 자들은 이제 반대 당사자들이고요. 그러니까 그 피보험자의 대리인이랄지 이런 경우에 그 피보험자가 알고 있는 사항도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다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지 의무의 존속 기간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 보험자에게 모든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며 일단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에는 별도의 고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지 의무라는 것은 이제 보험계약 체결 시 그 보험 인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체결되면은 이제 별도의 고지 의무는 부담하지 않겠습니다. 고지 의무의 종료 시점인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 후 확정과 관련해서 영국 해상보험법은 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을 보험증권의 발행 여부와는 상관없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청약을 승낙한 때, 그러니까 그 계약법 원리에 따라서 독립적으로 그 시점을 확정합니다. 나중에 보험증권이 발행되었느냐 이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피보험자 청약을 승낙한 때 라고 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보험중개인이 작성한 슬립 등의 보험자가 서명한 때를 보험계약 체결 시점으로 볼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자, 고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법상 요구되는 고지 의무 위반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있느냐. 피보험자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때는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제의 이제 영어 표현이 avoid입니다. 그러니까 avoid라고 되어 있어요. 보험계약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고지 의무 위반이 있는 상태에서 보험계약이 체결되기 경우로서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가 고지 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갖지 않는 때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게 단체법적, 말씀드린 대로 이게 개인법적인 것이 아니고, 단체법적, 성격의, 사법이에요. 사법 중에도 이런 단체법적 성격을 갖는 사법이 있습니다. 뭐, 관습법 형태로 존재하는 뭐, 교회법이랄지, 뭐 총유, 물권법 영역의 뭐, 총유 개념, 합유 개념 이런 것들 뭐 합유는 좀 그런가요? 예, 단체법적 그런 성격을 갖는 사법 영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과관계 같은 게 여기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고지 의무를 위반했으면은 인과관계, 그 손해 발생 관련해서 인과관계 여부에 상관없이 그 고지 의무 위반 자체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 항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추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장기간 동안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고지 의무 위반에도 불구하고 보험자가 동보험계약을 추인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피보험이익이란 개념이 있어요. 피보험이라는 게 이제 어떤 개념이고, 그와 관련된 영국 해상보험법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보험계약은 해상사업과 관련해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전부하여 주는 보상계약이다. 즉, 피보험자가 손해를 입어야만 그 손해를 보상해주며, 그것도 그 손해의 한도 내에서만 보상해주는 것이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피보험자에게 특정한 경제적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이익, 즉 그 이익이 침해됨으로써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며, 비록 해상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이러한 피보험이익이 없는 경우라면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한다. 그렇죠? 이 피보험이익은 뭐 보험의 목적, 아까 봤습니다만은 그것과 유사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한다는 보험계약으로서의 본질적인 구성 요소를 결한 것으로 사행계약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경제적 의미, 경제적 가치 있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성격의 거래가 아닙니다. 사행계약, 도박계약 비슷한 그런 경우가 되겠어요. 영국 해상보험법은 항해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모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고 하고, 이어서 구체적으로 항해사업에 대해서 또는 위험에 노출된 일체 피보험 자산에 대해서 법적 또는 형평법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고, 그러한 이해관계로 말미암아 피보험 재산의 안전 또는 예정에 따른 도착으로 이익을 얻거나 또는 피보험 재산의 멸실, 훼손 또는 공유로 인하여 손해를 입거나 피보험 재산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때에는 그 항해사업에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그래서 해상보험법 제5조 2항에 이렇게 피보험이익이 뭐냐 이렇게 정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길고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요컨대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일정한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경제상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 목적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갖는 이해관계다. 이렇게 요약해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그 반면 그 반사적 차원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보험에 있어서 해상보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해서 해상위험 발생에 의해 이익을 얻거나 또는 해상위험 발생으로 손해를 입게 되는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그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MIA 해상보험법 5조 2항이 그런 취지로 규정되어 있죠. 주의할 것은 보험의 목적인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의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 보험의 목적인 특정 선박에 대해서 보험 목적인 특정 선박에 대해서 어떤 자는 소유자로서 또 어떤 자는 선박 저당권자로서 각각 피보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예, 그렇죠? 또한 화물에 대해서도 어떤 자는 그 소유자로서 또 어떤 자는 보관인 또는 중개인으로서 피보험 이익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이들 각자가 자기 피보험 이익에 근거하여 해상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박의 소유자 또 선박 해상보험으로서 선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요. 또 화물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담보권자, 예. 저당권자도 역시 뭐 선박보험을 줄 수 있겠습니다. 단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특수의 해상보험, 복수의 해상계약이 존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있고요. 다음으로 이 피보험이익의 존재 시기 관련해서 이제 영해상보험법 조항이 있습니다. 피보험이익은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아도 좋으나 손해 발생 시점에는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예. 그래서 이 피보험이익은 손해 발생에 대한 보험금 뭐 지급이랄지 이런 문제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해 발생 시에는 이것이 반드시 존재해야 됩니다. 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보험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이익은 뭐 유사한 개념이지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장하는 것이 해상보험계약이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이 존재하는 시점이 다른 때가 아닌 바로 손해 발생 시점이어야 하면 당연하다. 예를 들어 선박의 매수인은 그 선박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이전된 이후부터 피보험이익을 가진 뿐이므로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그 선박이 멸실되었다면 멸실 당시에는 피보험이익이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박을 매입하고 보험계약을 미리 체결한 경우에 선박이 이제 선박의 멸실 시점에서는 최소한 그 선박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어야 됩니다. 선박에 관한 뭐 어떤 물권적 권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피보험이익이 멸실 당시, 손해 발생 당시에 존재하지 않고 보험자를 보험금 지급할 의무가 없게 되겠죠. 피보험 이익이 손해 발생 시점에 존재하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손해가 이미 발생한 사실을 안 후에는 보험의 목적을 취득된 어떤 행위에 의하더라도 피보험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사후에 취득한다 할지 이럴 수 없습니다. 손해 발생 시점에 존재합니다. 다만 해상보험계약이 멸실여하 불문 조건으로 체결된 경우로서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계약 체결 당시에 피보험자는 그 멸실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보험자는 모르고 있었던 경우가 아닌 한 보험자는 보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피보험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멸실 여하 불문, lost와 not lost 조건으로 체결되면은 손해 발생 시에 꼭 피보험 이익이 존재해야 한다. 이런 요건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제 예외적으로 이게 좀 악의적, 굉장히 사기적 어떤 성격의 피보험자, 그러니까 자신 멸실 사실을 알고 있었고 보험자는 모르고 있는 그러한 경우는 뭐 로스트와 난 로스트 조건이라 하더라도 보상받을 수 없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 발생 당시에 피보험 이익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해상보험 계약이 사행계약화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피보험 이익의 취지가 손상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는 이제 토박계약, 멸실과 불문 조건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뭐 사행계약, 도박계약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자, 피보험 이익의 요건이라고 할까요? 보험 계약 그리고 영국 해상보험법상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는 요건.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이 없으면은 말씀드린 대로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험 이익의 요건을 갖춰야 될 때, 첫째는 이제 경제적 이익이 되겠습니다. 보험제도는 우연한 사고에 의해 있게 될 손해배상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보험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즉 피보험 이익은 재산적 또는 경제적 이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은 재산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를 갖고 있어야겠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고 해서 그 사용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목적일 필요는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것과 사용 목적이 반드시 경제적 목적일 필요는 하고는 꼭 논리 필연적 관련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적합보험에 있어서 장식품이나 예술품 등이 보험의 목적이 되는 경우와 같이 상업적 이윤 취득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화물의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피보험 이익이 경제적 이익이어야 한다는 요건은 보험의 목적으로 된 선박이나 적화 자체의 실제 재산 가치와도 무관하다. 실제 재산 가치가 어떻든 뭐 경제적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그 독자적 기준에 의해서 판단된다는 것이죠. 피보험 이익은 경제적 가치를 가지면 족하기 때문에 그 이익이 반드시 법적으로 인정된 이익일 필요는 없고, 따라서 사실상 이익도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화물에 대해서 물권적 또는 채권적 권리를 갖지 않는 경우에도 그 화물을 사실상 이용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그 화물 또는 적하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따라서 아직 타인의 소유하에 있는 화물이지만 그 화물의 양수에 충분한 기대를 갖는 자는 그 화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며 그러니까 약간 아까 희망이익보험 얘기했지만 그 화물의 양수에 충분한 기대를 갖는 뭐 전매인이랄지 뭐 이런 자들도 희망이익보험이랄지 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겠습니다. 화물의 안전한 도착으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화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반대로 법적인 권리를 갖더라도 그 권리에 아무런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어떤 자가 화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갖고는 있지만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적 이익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화물의 명목 소유자는 그 화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다음으로 확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합니다. 피보험 이익은 확정 가능한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래야겠죠? 그래야만이 보험금을 지급하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험금, 손해를 보상할 만한 보험금을 산정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해상보험에 있어서 부보되는 특정한 해상위험으로 인하여 동해상보험 목적인 선박이나 화물에 특정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 확정된 때 비로소 피보험 이익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은 개별적인 구별이 가능하여 다른 피보험 이익과 구별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한 확정성 판단 시기는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이다. 해상보험계약의 체결 시점에 확정이 가능해야 한다고 해서 피보험 이익이 그 시점에 현저라는 것이 필요는 없으며 피보험 이익은 이제 그 손해 발생 시에 존재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아까도 나왔죠. 장래 이익인 경우에도 확정이 가능한 한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다. 장래 이익으로서는 장래의 해상 운송에 대비하여 항해에 관한 사고를 부부하거나 또는 해상 운송의 화물을 피보험자가 매수하는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그렇죠? 해상 운송 중 화물이 전매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그 전매인은 그게 도착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고 뭐 이걸 그 물품 인수 당시에 물론 이제 가액이 중요하겠죠. 또 뭐 희망이 기대이익에 따라서 보험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장래 이익의 예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개념으로 그것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됩니다.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어야 돼요. 아까 뭐 사인계약 얘기도 다 나왔지만은 뭐 도박을 목적으로 한 도박계약이랄지 어떤 불법적인 목적을 위한 예컨대 살인청부업자들 간에 내가 쟤를 죽이면 뭐 3억을 주겠다. 그런 합의를 했다. 나중에 3억을 안 준다. 법원에 가서 이거 소구할 수 없어요. 그거는 불법적인 그러한 계약이고 법은 그러한 계약을 유효하다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해상보험 계약 관련해서 이 피보험 이익은 법이 인정하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됩니다. 법이 인정하지 않는 불법적인 그러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그러한 것들이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것은 당사자들이 뭐 계약 자유 원칙이 있다고 해서 또 합의를 했다고 해서 계약법에 따라 보호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국 해상법은 보험약관은 이 피보험 이익은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이익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익이 적법한 것이야 물론이다. 따라서 공소양속에 반하는 도서나 물품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거나 또는 밀수도 항해사업 자체가 불법인 경우와 같이 그 이익의 보호가 법규 또는 공소에 위반하는 때는 그러한 적하 항해사업에 대해서는 피보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보험 이익 자체는 위법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적법에 의해서 부보가 금지되는 때에도 역시 피보험 이익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그 원론적으로는 그게 위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공정책상 부보가 금지될 수가 있겠어요. 자, 주요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첫째,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 뭐 선박보험, 적하보험 계속 우리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선박에 대한 소유권 또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은 가장 대표적인 피보험이익이 되겠습니다. 선박 또는 화물의 소유권을 갖고 있는 자는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해 손해를 입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서 해상보험에 있어서 보험 목적으로 되는 것은 소유권 자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소유권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지배력이기 때문에 법적인 소유권을 갖지 아니하더라도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일정한 경제적 지배력을 갖고 있다면 피보험 이익이 인정된다. 소유권의 내용이나 그 행사에 제한이 있는 경우엔 그에 따라 피보험 이익의 내용도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보험의 목적이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각 소유권자는 자기 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뭐 지분의 형태로 공유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유 부분에 대해서만 피보험 이익을 갖겠습니다. 정지조건부 이익이나 해제조건부 이익과 같이 해상보험계약 체결 당시에는 확정되지 않았을지라도 손해 발생 당시에 확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해상보험계약 체결이 허용된다. 피보험 이익은 정지조건부로 또는 해제조건부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 재산의 소유자는 손해 발생 시 다른 제3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기로 이미 약정이 되어 있거나 또는 제3자가 그 손해를 보상해야 하는 책임을 부담하더라도 피보험 재산의 전체 가액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갖고 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이중으로 보다 안전하게 담보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선박 소유자는 비록 용성자가 항해 도중에 그 선박이 멸실되는 경우에 손해를 보상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선박을 부부하고자 할 때 그 선박의 가액 전체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주의할 것은 이와 같이 동일한 보험의 목적을 여러 사람이 부부할 경우라도 그 피보험 이익이 각각 서로 다른 것이라면 각 보험자들 간에는 대위 문제만 발생할 뿐 보험금의 분담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뭐 재보험이랄지 뭐 이런 개념들이 있겠습니다. 또 뭐 재보험 외에 보험의 목적을 여러 사람이 부부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 법상 그 뭔가 서브로게이션, 대위, 보험자들 간 대위, 원어로는 이제 서브로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컨트리뷰션, 그러니까 보험금 분담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한 담보권, 이것도 이제 피보험 이익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좀 된 것 같은데요. 해상 위험 전까지 뭐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간략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부 수업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박 또는 화물이 채권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경우에 담보권자는 선박 또는 화물이 항해 사고를 당한 때에는 자기 담보물을 잃고 따라서 그의 채권 회수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것이므로 담보 목적으로 된 선박 또는 화물에 대하여 당연히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이때 담보권자는 자신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 금액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갖는 것이다. 자, 자기 선박 또는 화물을 담보로 제공한 담보권 설정자가 자기 소유인 선박이나 화물의 멸시나 훼손으로 손해를 입으리라는 것은 당연하므로 역시 그 선박이나 화물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는다. 그러니까 담보권자는 물론이고요. 소유권자, 그러니까 담보권 설정자도 피보험 이익을 갖습니다. 이때 담보권 설정자는 그 보험의 목적인 선박이나 화물의 전체 가액에 대하여 피보험 이익을 갖습니다. 담보권자는 자신이 변제받아야 할 채권 금액, 거기까지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래서 그 한도에서 피보험 이익을 갖고요. 자, 기대이익 또 피보험 이익이 됩니다. 화물이 도착하게 안전하게 도착한 때 그 화물을 매각함으로써 일정한 이익을 얻을 기대를 갖고 있는 자는 항해 사고로 인하여 화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는 경우에 그 기대이익의 상실로 손해를 볼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기대이익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뭐 희망이익 보험도 있다고 그랬고요. 그 화물이 안전하게 도착함으로써 득할 수 있는 어떤 기대이익들이 있는 자들 있잖아요. 항상 불안하겠죠. 이 화물이 제대로 도착할지. 그 기대이익을 보험 뭐 목적으로 들 수 있고 뭐 이때 그 기대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운임도 그렇습니다. 해상운송법상 운임은 운송계약에 기하여 선박을 사용하여 적하를 운송하는 대가로 송화인이 운송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라고 좁게 정의할 수 있으나 운임은 보다 포괄적으로 선박의 사용으로 선주가 얻는 이익으로 파악되기도 한다. 그래서 아까 운임보험 얘기했지만 그 운임이 보험의 목적 그리고 피보험 이익이 되고요. 이때 운임은 좁게 정의하기보다는 보다 포괄적으로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보험상 운임을 보면 협의운임뿐만 아니라 용선계약에 기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 사용에 대하여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 용선료 또는 선주가 자기 선박을 이용하여 자기 화물을 운송함으로써 기대되는 이익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은 선비도 피보험이익이 되고요.
기타 피보험 이익으로서 제가 이제 그 해상위험 부분은 캡처를 안 해놨는데요. 기타 피보험 이익으로서 우리 교재를 보시면 나오지만은 영국 해상보험법에 따를 때 자기 보상 위험에 대한 피보험 이익을 갖는 자로서 그 재보험에 부부할 때 이런 것들이 피보험 이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담보대차, 적하 담보대차의 채권자 이런 자는 이제 자기 채권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가지고요. 선장 또는 선원은 자기 급료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갖게 됩니다. 보험에 부부할 수 있어요. 또한 피보험자는 해상보험에 부부할 때 소요되는 보험 비용, 그 보험 비용에 대해서 또 피보험 이익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 비용을 보험의 목적으로 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보험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교재 339페이지까지 설명을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그 나머지 담보 의무, 해상 위험 담보 의무랄지 해상 보험 보험 관련한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은 10주차 후반부, 11주차 전반부까지 되겠습니다. 그때 아마 여러분이 온라인 강의실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네, 화이팅! 안녕히 계세요.